자연스럽게 좀 할게요. 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은 이제 거의 끝나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계속 여러 개 작업을 하고, 뭐, 업무상 보고 하다 보면은 영문과 한글에 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도 한글로 쓰자니 좀 불편할 것 같다. 영문은 써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바꾸는 방법, 또 반대로 써야 되는 경우에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윈도우는 학원 거다 보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 제가 쓰는 이게 조금 느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이제 어도비 클라우드를 깔면은 이제 생기는 화면이잖아요. 근데 기본 화면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바로 설치를 하시면 한글판이 깔립니다. 무조건. 이건 영문판으로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문판, 아니, 한글판으로 깔린 건 지우셔야 되고요. 삭제로. 삭제로 지운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정이 있죠. 계정의 환경 설정으로 가셔야 돼요. 윈도우판이든 영문판이든 똑같아요.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써야 되는 이 버전에 대해서 여기 설치 언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언어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딱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든 포토샵이든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글로 깔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영문판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경우 써야 되기 때문에 국제표준으로 바꿔놓고 국제표준으로 바꿔놓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포토샵은 관계가 없어요. 포토샵은 한글 깔아놓고 영문 깔아도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포토샵 자체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러스트는 두 개가 호환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시스템을 좀 희한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러스트는 무조건 내가 써야 되는 언어를 쓰려면 하나를 삭제를 한 다음에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영문을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한글로 바꾸면 한글로 글자가 패치가 돼요. 언어 패치가 돼요. 그래서 한글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한글 고유의 기능을 또 못 써요. 인디자인은 각 나라별로 그 자체 어떤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최적화를 시켜줬는데 또 그런 한글은 되는데 고유 기능이 또 안 되는. 그래서 무조건 한글판으로 깔아야 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한글로 딱 바꿔놔야 내가 원하는 언어들을 찾아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침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탐색기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현재 있는 요 맥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터리 위치를 기준으로 요 끝에 있는 요걸 누르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보이시죠? 위치를 기준으로 터미널이 열려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아무 디렉토리나 들어와서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VS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눌러주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네, 떠라. 가끔 이렇게 안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요 쉘을 먼저 킨 다음에 여기서 VS 코드를 그냥 실행시켜 버려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오른 버튼 눌러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지만,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또 매번 터미널을 찾아서 켜고 하기도 불편하고, 터미널 찾아 켜가지고 CD 누르고 해당하는 요 디렉토리 위치를 찾아서 이거지 열어줘라 라고 하고 빵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내가 열려있는 탐색기 기준으로 이런 거 동수 좀 누르면 바로 실행되게끔, 이게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은,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고투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다운받으셔야 돼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고투쉘이거든요. 자, 이름 말고 좀 크게 보면 좋을 텐데. 그럼 여기에 고투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하게 해놓은 게, 앱 사이트에서 애플 스토어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요. 사이트 자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아이콘이 좀 바뀌면서 형상이 좀 모양이 변합니다. 심플하게. 자, 이렇게 된 아이를 요 탐색기에 등록시키시면 돼요. 등록시키는 방법은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드래그를 쭉 해서 이 위에 키보드의 커맨드 키를 누르면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전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구글 크롬 앱으로 쓱 드래그해서 보시면 커맨드 키를 제가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등록할 수 있죠. 윈도우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맥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자주 쓰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열어보기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안 쓴다. 자꾸 이렇게 당겨버리면 돼요. 커맨드 누르고 이렇게 빼버리면 지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맥 쓸 때 너무 막 바탕화면에 많이 깔아놓진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임시로 잠깐 공부하고 지우거나 할 때 만들어 놓고 다 썼으면 바로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맥이든 윈도우든 바탕화면에 뭐가 많으면은 이제 컴퓨터 자체 속도 좀 많이 느려지는 성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기본은 맥의 경우는 여기 도큐먼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드를 분리를 하실 수 있다면, 공간이 된다면 분리를 따로 해서 별도 관리하는 디렉토리를 쓰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립니다. 네, 이건 맥이에요. 자,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슬쩍. 뭔가를 구분하려고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위에다가는 제가 뭘 만들 거냐면은 간단하게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인터넷 서버를 간단하게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GitHub를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뭐 GitHub랑 인터넷 서버랑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GitHub 사이트 주소를, 아니, 위치를 살짝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간에다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어제 보셨던 내용 기준으로 본다면 이 GitHub에서는 뭘 했어요? 개인의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쵸? 자, 레파지토리. 레파지토리가 뭐 하는 아이예요? 네, 그냥 디렉토리야. 내 개인 공간이 저장소예요, 단순하게. 자, 여러분들은 어제 이 레파지토리를 하나 생성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하면서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이 개인 자료들을 담았었습니다. 별거 아니게, 그쵸? 이 개인 인터넷 공간에다가 레파지토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자료를 담아서 처리하는 거를 해봤었어요. 자,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 레파지토리를 단순하게 생성만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생성만.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은 뭐예요? 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아이를 어디에? 나의 컴퓨터에. 그렇죠? 자, 내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는 세팅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컴퓨터라는 걸 좀 더 보기 좋게 할까요? 노트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릴게요. 내 컴퓨터에다가 쓸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좀 해줘야겠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져오게끔 우리는 명령을 내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 명령어가 뭐였어요? 이대로 가져오세요 라고 했던 명령. 아무도 모르시나요? 볼까요? gitclone. gitclone입니다. 아직 우리 풀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없는 아이를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git 클론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이 레파지토리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대로 카피를 하게 되겠죠. 현재 디렉토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똑같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뭘 만든 게 있어야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썼던 게 git clone.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자료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HTML 같은 경우는 최초의 문서를 우리는 index.html 문서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 GitHub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인식하는 문서를 readme.md라는 파일 기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이 readme.md가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readme.md의 주 역할은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 거예요. 그 문서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일종의 정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파악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eadme.md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 내용에다가는 무언가 어떠한 자료들을
열심히 작성을 하겠죠. 자, 그러면 조금 키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작성된 i는 이곳에 데이터가 분명히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i는 현재 레파지토리에 자료가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자료는 없죠. 왜? 내 컴퓨터에만 작성한 상태니까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든 연결되지 않았든 관계없이 한번 딱 클론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일단 뭐가 되느냐? 연결된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라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냥 오프라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다면 자료를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자료를 만들게 되면 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뭔가 정리를 해서 다시 이 레파지토리에다가 전송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어를 썼어요. 자료를 담고 전송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가는. 자, 그게 뭐였어요? 업스트림? 무엇을 업스트림 할 건데요? 그렇죠. 애들을 먼저 해야죠. 없던 자료를 추가를 했어요. 그죠? 없던 자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dd 하고 추가할 파일 및 폴더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첨부한 다음에. 그렇죠.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호체가 막 자기 멋대로군요. 자, 추가한 데이터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보시는 것처럼 뭔가를 정리를 해서 준비를 시켜야겠죠. 자,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이제 우리는 보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그대로 나는 전송할 거야 라고 명령을 내려줘야죠. 자, 이제 나의 레파지토리 쪽으로 어떻게? 그대로 전송을 시켜줘 라는 명령어를 줘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푸시예요. 그래야 레파지토리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자료가 올라오면서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 내가 자료를 올리는 게 없다가 처음 올리는 거예요. 처음 올린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업 들어오실 때 지금이야 그냥 들어올 때 그냥 카드만 찍고 들어오면 되지만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학원에다 등록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고 뭐 카드 찍는 것도 설명 듣고 뭐 하는 거 설명 듣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최초에 등록할 때는 단순하게 git push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료를 올리긴 올릴 건데 어느 공간에다 저장할 거야 라고 해서 git branch라고 하는 아이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올리긴 올릴 건데 나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서버하고 통신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줄 거야. 개통시켜 줄 거야. 네, 개통식을 할 거야 라는 개념으로 몰래요
스트림이고. 둘 다 스트림이죠, 사실은. 자, 이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태가 변한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스테이터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었어요. 자,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맞아요. git config라고 하는 아이가 빠졌습니다. 내가 자료를 올릴 건데 누가 올릴 자료인지 정확하게 난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료를 올리기 전에 받을 때 클론할 때까지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애드 커밋 할 때까지도 관계없어요. git 푸시하기 전에 그 신상 정보가 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하기 전에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자는 의미로 세팅을 하나를 하죠. 자료를 올리기 위한 사용자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용자 세팅이라고 할까요? 자, 그게 git config 사용자의 이름 작성하고요. 또 하나 git 어디 갔니? 자, config 유저 이메일 하고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는 여기 대시 글로벌을 썼었는데 그죠? 자, 대시 글로벌을 쓴다는 얘기는 뭐랑 같은 거냐면 내 컴퓨터 자체를 똑같이 승인할 수 있게끔 쓰겠다 이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디렉토리만 쓸 거라면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표기는 빼야 됩니다. 하나의 이제 작업하는 영역만 쓸 때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쓰시면은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git 클론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클론이라고 쓴 이 아이는 엄밀히 말하면 자, 이거는 조금 기억하시기 좋게끔 붉은색으로 자, git 클론은 최초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라고 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자, 없는 클론을 하지 않은 상태일 때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미 클론을 해서 해당하는 디렉토리가 존재를 해요. 그럼 git 클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들어서 동시에 주소에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미 받은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걸 이렇게 카피를 해서 하나가 있어요. 이 레파지토리가 예를 들어 A예요. 영어로는 자, A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내 컴퓨터에다가 레파지토리로 내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받으려 그래요. 제가 저 폴더 폴더 두 개가 생성이 안 돼요. 네. 자, 근데 무조건 폴더 두 개가 생성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뭐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 자료를 받을 건데, 예를 들어, 나는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얘를 받으려 그래요. 그럼 gclon이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이건 안 돼요. 존재하는 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면 똑같은 git이라고 하더라도 A라는 이 디렉토리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면 가능은 해요. 폴더 디렉토리 이름 바꾸시면 돼요. 그럼 사실은 둘 다 같은 레파지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자료지만 둘은 관리를 따로따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정말 원본이었는 건지 수정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바꿔 얘기하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other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git 클론을 하면 똑같은 디렉토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git 클론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실 아까 한 거랑. 근데 아까 한 거랑 지금 한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전에 진행했던 건 하나의 디렉토리에다가 같은 자료를 두 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겹치면 폴더를 생성할 수 없으니까 A라는 디렉토리와 A-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두 개를 같이 두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도 않고, 이 레파지토리와 내가 써야 되는 디렉토리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도 그닥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로따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라면 디렉토리별로, 뭐 이게 먼저 first라는 디렉토리, 이거는 뭐 after라고 하는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전에 작업한 거, 뭐 이후에 작업한 거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요. 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언제 쓰느냐면 아예 다른 컴퓨터를 쓸 때 git 클론을 사용합니다.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런 경우에는 자, 내가 A라는 여기는 맥이에요. 이건 윈도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또 다른 컴퓨터를 쓸 수도 있겠죠. 상황이 다른. 주로 얘는 아까처럼 맥이고 얘는 윈도우고 얘는 자, 회사라고 딱 나눴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 더 다르고 작업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자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자료를 USB를 가져가 가지고 옮기고 쓰다가 USB 가져가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는 모두 한 군데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처럼 한 군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작업한 거를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윈도우 컴퓨터로 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작업을 다시 해요. 수정을 하고 자료를 올려요. 수정을 해서 작업을 다시 올려요. 그럼 다시 뭐예요? 회사 가서 다운받아서 또 써요.
회사에서 자료를 다시 올려요. 또 맥에서 다시 와서 작업을 또 해요.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처음 한 번은 기존에 없던 자료가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한 번에는 우선 git 클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얘도 처음에 git 클론, 얘도 처음엔 git 클론, 얘도 처음엔 git 클론이 맞다는 거죠. 없던 자료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후에 한 번 git 클론을 받은 뒤부터는 동일한 곳에 자료를 뭐 하는 거냐면 있는 자료를 뭐예요?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처음 할 땐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야? 업데이트라는 걸 진행을 하죠. 똑같습니다. git 클론을 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기존의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한다라는 말을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추가된 자료를 뭐 하겠다? 가져오겠다. 자, 내가 했던 자료를 업로드라고 안 하고 뭐 한다 해서 보내겠다라고 해서 푸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져오는 건 뭐라 그래요? 풀. 네. 한 번은 클론이고 그 뒤부터는 풀이에요. 얘도 풀. 얘도 풀.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git 풀을 써서 쓴다라는 거죠. 이 명령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클론은 요 한 번 자료 받아올 때 몇 번 쓴다? 한 번. 끝입니다. 만약에 하다가 꼬였어요. 막 꼬여가지고 엉켜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클론이에요. 없는 거니까. 없을 땐 클론이에요. 자료가 없을 땐 새로 받아서 한다. 클론입니다. 이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뒤로는 풀이에요. 자, 클론과 풀에 대한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git 클론에 이어서 지금 git 풀을 보고 계신데 git 풀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업데이트. 처음에 받는 건 다운로드, 뭐 자동으로 설치된다까지 개념 보니까 인스톨이라고 보시면 되고 풀은 업데이트다. 그때 이 업데이트를 윈도우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보안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이 git 풀이라고 하는 요 아이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차후에 자료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지 하고 git 푸시를 딱 하시는 순간 띠딕 에러나요. 올리려고 하는 순간. 왜냐면 너 자료 기존에 있는 거 있는데 너 다운받지 않았네? 근데 네가 지금 자료를 올리려고 한다고? 인정 못해? 너 자료부터 다시 다운받은 다음에 올려. 이 얘기를 해요. 풀을 먼저 한 다음에 git push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그럼 뭐 git pull 하고 git push 하면 되겠지. 맞아요. git pull 하고 그냥 git push 하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쪽 맥에서 B라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회사 와서 보니까 저 B라는 자료를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다운받지 않고 기풀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B라는 자료를 수정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사실상은 뭐예요? 겉표면으로 놓고 보기엔
동일한 파일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 이제 올려야지 하고 딱 하면은 에러 난다 그랬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내가 안 받았으니까 에러 나는 거예요. 기풀 먼저 해 라고 얘기합니다. 기풀을 딱 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원래 있던 B의 자료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내가 수정한 이 자료를 덮어쓰기를 빵 해버려요. 덮어쓰기가 돼서 내가 갖고 있던 자료는 사라지진 않아요. 대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엉켜버려요. 코드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본이다. 이곳에 원래 있던 코드가 자리 잡고, 자, 여기는 새로 생성하여 코드를 제작, 이렇게 쓰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개가 단순하게 붙어버리면 좋겠지만 코드 라인이나 겹치는 거나 뭐 여러 현상에 의해서 코드와 함께 새로 생성된 코드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가 기존에 있던 자료고요. 여기서부터가 당신이 생성한 코드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기존에 있던 자료고 여기는 당신이 수정한 자료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표기를 더해줘요. 그럼 내가 라인을 기존에 있던 자료가 예를 들어 5000줄짜리였다. 내가 여기서 한 4000줄 만들었다. 그럼 9000줄이 되는 게 아니라 엉키고 설키고 가지고 한 12000줄 정도가 생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프롬 열어가지고 한 줄 한 줄 찾아가면서 내가 지우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다 해줘야 돼요. 같은 파일의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미지였다. 깃풀 하는 순간 이미지는 뭐 어디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이미지는 동일한 파일이면 삭제가 돼버리고 그대로 덮어 씌워버리는, 이건 완전 진짜 덮어 씌워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일단 협업이 아닌 개념에서 나 혼자 쓴다라는 개념의 경우에는 해결하시는 방법은, 내가 맥에서 자료를 푸시로 올렸어요. 윈도우에서 쓰기 바로 직전에 앉자마자 바로 하실 일이 git 풀이에요. git config도 내가 사용자가 다른 바꾼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git 풀 먼저 땅 때려놓고 다운 받고 내가 추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하시면 git은 엉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집에서 작업한 거를 학원에 와서 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git 푸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회사 와서 안 올렸네. 일단 작업을 하고 집에 가서 올려야겠다. 작업을 해요. 집에 갔어요. 똑같은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git 풀을 딱 받는 순간 집에 있는 자료가 엉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 올렸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전에 보셨던, 어제 보셨던 내용에서는 자료를 처음엔 클론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자료를 뭔가 작업을 하면 add, commit, push를 한다. 이게 하나의 서클이에요.
근데 자, 이때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되는 순간 서클이 조금 바뀌어 버립니다. 있는 자료를 git 클론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다른 컴퓨터면 git 클론하는 거 맞고요. 또 다른 컴퓨터면 git 클론하는 게 맞아요. 이때 한 번 클론을 해놓은 상태면은 이후는 굳이 클론을 할 필요가 없고 클론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후부터는 기존 자료를 덮어 씌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형식으로 git pull을 하셔야 됩니다. git pull을 언제 하느냐? 일단 내가 해당하는 레파지토리, 디렉토리에다가 작업을 하기 전에 뭔가 파일을 만들고 뭘 하기 전에 git pull을 먼저 해야 됩니다. git pull을 먼저 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푸시를 올리는 거죠. 다른 작업을 하려고 딱 다른 컴퓨터 앉았어요? 그럼 뭘 먼저 한다고요? 풀, git pull. 풀을 먼저 하는 거다.